2024년 늦은 봄,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앞. 평소와 다름없이 견고해 보이는 이 건물이 품고 있는 달러 패권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의 기준점이자 흔들리지 않는 가치였던 미국 달러.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격변과 초유의 팬데믹이 이 패권의 절대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달러화 중심의 세상이 아닌 다국화의 그림자가 드리운 새로운 경제 질서 앞에 서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금융시장의 변동을 넘어선다. 당장 눈앞의 금리 인하 기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가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무역 결제 시스템과 외환 보유액 포트폴리오의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촉발한 금융 무기화의 충격은 많은 국가, 특히 한국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고 외환 시장이 취약한 국가들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달러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환율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한다. 만약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해진다면 한국 원화의 상대적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기업의 수출입 비용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물가와 금리까지 요동치게 만드는 복합 쇼크의 서막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공급망의 핵심인 중국발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다.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이어오던 중국 경제가 최근 심각한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의 붕괴 위기, 그리고 청년 실업률 폭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이어 디폴트 위기에 처하면서 이 충격은 홍콩 금융시장을 넘어 한국의 금융기관과 수출 기업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의 수요 급감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 구조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고질적으로 겪어온 대외 의존성이라는 숙제가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최악의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요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는 거시적 변화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라는 실물 경제의 충격이 동시에 작용하는 유례없는 복합 쇼크다. 과연 대한민국 경제는 이 두 거대한 파고 속에서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을 시도하며 스스로의 생존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그 가능성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넘어 1,400원 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심각한 환율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물론 당장의 외환 보유의 규모는 IMF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 보이지만 급격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근본 원인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오른다는 것은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보유하는 데 더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한편 중국 경제의 징후는 더욱 암울하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가 동시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중국이 추출하는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만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가격 경쟁력을 훼손하며 수익성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한국 수출의 핵심이었던 부동산 부분의 붕괴는 이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 헝다와 비규위원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들의 채무 불이행은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내부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과 미분양 증가로 견고함을 내고 있으며 한계에 다른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달러 패권의 균열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와 중국발 수요 충격이 이 모든 내부 위험성과 맞물린다면 한국은 환율, 부채, 수출이라는 삼각파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의 징후들은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하락이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의 시작일 수 있다는 냉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경고의 목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해야 할 때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복잡하지만 이번 복합 쇼크에서는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달러화의 금융 무기화와 역풍이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고 국제은행 간 통신 협약 시스템에서 배제시키자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달러를 통한 무역 결제 및 아산 보관의 상대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는 러시아나 이란뿐만 아니라 잠재적 지정학적 갈등의 소지를 가진 국가들, 심지어 동맹국들까지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금이나 다른 통화, 예를 들어 유로, 위안화 등의 비중을 늘리는 탈달러화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탈달러화는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때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한국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고 외환 시장이 얇은 국가의 경우 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충격을 받는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이는 곧 기업의 원자재 구매 비용 상승과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하지만 이미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정책 딜레마의 핵심이다. 둘째 작동 원인은 중국발 수급 및 수요 충격의 동시 발생이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건설 관련 철강, 시멘트, 미개 장비 등의 수요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한국은 이 분야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동시에 중국 내수 침체와 대량 실업은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최종 소비재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즉,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상품을 덜 팔고 그나마 팔던 상품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 두 충격이 결합되면 한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이는 다시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려 달러 약세와 중국발 리스크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충격은 과거의 단일 위기, 예를 들어 외환 위기나 IT 버블보다 대응하기 훨씬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 역사 속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충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사한 대외 의존도와 지정학적 취약선을 가졌던 국가들은 이미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이후 반복적으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으며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과 달러 강세에 극도로 취약했다. 특히 국내 정치 불안정과 결합된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외채 의존은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국가 부도 위험을 가속화시켰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해 있었음에도 과도한 공공부채와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강력한 통화 시스템, 즉 유로화 시스템 안에 있더라도 내부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는 결국 강력한 국제 금융균형을 강요받았고 이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렸다. 근래의 사례는 터키, 튀르키예가 있다. 터키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구조와 함께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통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했다. 터키 리라화의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급등시켜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터키 기업들은 환율 급등으로 연쇄적인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외구 충격, 즉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부의 고질적인 부채 문제나 정책적 오류와 만나 폭발적인 위기로 극복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성이라는 내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례가 주는 경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부 환경 변화에만 의존할 경우 한국 경제 역시 이들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의 복합적인 파고는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직면한 영향은 기업의 생존 문제다.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동시에 중국발 수요 충격으로 인해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재무주고가 취약한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라는 이중 압력에 시달린다.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이 심각한 영향은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다. 높은 환율은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부추긴다. 국제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로 환전하려 할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동반 하락을 유발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실 위험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외화 유동성이 경색되고 금융권의 신뢰도가 하락하면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금융 전이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종금사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었던 것과 유사한 충격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충격은 결국 평범한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으로 돌아온다. 환율 상승은 수입 공산품뿐만 아니라 석유, 곡류 등 필수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려 고물가를 심화시킨다. 동시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서 고실업이 만연하게 된다. 특히 고금리 환경 속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수많은 가계는 이자 부담 증가와 실질소득 낙제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라는 거시적 폭풍이 서민들의 식단 물가와 대출 상환이라는 가장 미시적인 영역까지 파괴한다. 이렇게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더욱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극한의 시험대에 놓여 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외환 시장의 안정화다. 환율 급등세가 투기적 움직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하여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개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외환 보유